반응. 대화에 물기를 돌리는 행동. 기억. 누구나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다락방에서 책을 정리하다. 구석에 방치된 동화책 꾸러미를 발견했다. 먼지를 떨어내고 책장을 넘기자 오래된 종이에서 솟아나는 부스럭부스럭 소리와 퀴퀴한 냄새가 귀와 코로 밀려 들어왔다.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대화가 기억 저편에서 가물거렸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종로에 있는 헌책방에 아버지를 따라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플란다스의 개와 오즈의 마법사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던 나는 결국 수십 권짜리 동화 전집을 끌어안고 나왔다. 아버지는 다 읽으면 또 사줄게 조곤조곤 말했고 난 응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책과 연결되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 문학평론가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어본 오즈의 마법사는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화폐 제도를 다룬 정치적 우화입니다. 사실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동화 중 상당수가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됐죠. 난 평론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배신감의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한동안 동화책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동화책과 멀어질 즈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이었다. 헌책방에서 가져온 책을 다 읽으면 또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버지는 황망히 가족 곁을 떠났다. 세월의 터널을 통과한 나는 작가가 되었다. 삶에 부대끼고 미끄러지면서 생각과 감정의 무늬를 나만의 문장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다. 수십 년 전 책과 나를 연결해준 아버지는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던 철부지 고마가 훗날 작가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이나 했을까 모르겠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아버지께 질문을 건넬 수도 내 책을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동화책에 묻은 먼지를 종종 떨어내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을 매만지는 수밖에. 그렇게 슬며시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 종로거리에 내리꽂히던 맑은 햇살과 늦은 밤 책방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보름달을 떠올려 보는 수밖에. 삶은 동사 살다에 어간에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든 명사다. 그저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와 의지를 갖고 영위해 나가는 동적인 과정이 삶이다. 단, 삶은 유한하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 존재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살아가는 일은 서서히 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먼저 사라지느냐, 나를 둘러싼 사람과 관계가 먼저 사라지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라짐과 헤어짐은 그리움을 낳는다. 이별을 곧바로 결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도하거나 마음속 은밀한 곳에 기억의 서랍을 만들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과거에 대한 향수는 기억의 맨 위칸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과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은 가운데 칸에,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을 향한 애틋함은 제일 아래 칸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말이다. 그런 면에서 기억과 어울리는 동사는 있다가 아니라 접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잊히는 기억이 있지만 사랑과 이별로 얼룩진 기억만큼은 종이약처럼 곱게 접힌 채 마음속 한구석에 보관되니 말이다. 마음의 밑바닥에 접어든 기억은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계기에 의해 수없이 되살아난다. 기억은 돌돌 말아서 반듯하게 정리해 놓은 속옷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때때로 제자리를 벗어나 마음속을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기억의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날이 문제다. 쓰디쓴 기억이 가슴에 새겨진 상흔을 들쑤시는 것도 모자라. 머릿속에 꽉 들어차 몇 날 며칠이고 꼼짝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기억에 스며있는 삶의 비애와 상처까지 골마 터지고 만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은 시간의 물결에 올라타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다 보면 끝내 썩어버린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갖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심리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소야말로 그렇지 않나 싶다. 적절한 시점에 적당한 양을 방출해야 한다. 마음의 안쪽에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이런 이유로 우린 한때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면 그 사람이 곁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으로 건네준 눈빛을 생각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안 쓰던 일기를 쓰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토해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줄리언 반스의 소설을 읽다가 회한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한 번 더 깨무는 행위를 뜻한다는 문장에서 한참 머문 적이 있다. 우린 종종 지난 날을 후회하며 탄식한다. 회한에 젖고 또 젖으면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킨다. 회한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과거를 되씹으며 살아간다. 회한의 마음이 한탄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성찰과 통찰로 이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 필설양면에 걸쳐 유려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한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이 좋은 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반진반으로 오가는 말이 있다. 기자의 글은 건조해서 재미없고 학자의 글은 현학적이라서 재미가 없는데 더 심하게 재미없는 글은 정치인이 쓴 글이다. 물론 편견이다. 이 편견의 어퍼컷을 제대로 날린 사람이 바로 처칠이다. 뛰어난 연설가이자 통찰력 있는 문필가였던 그는 전후 6년간 집필한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회고록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글이다. 저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억은 얼마든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할 수 있다. 기억 때문에 기록이 무시되거나 조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에겐 관대하지만 반대 세력엔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는 회고록이 태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처칠의 회고록에는 승자의 우쭐함이 배어있지 않다. 처칠은 춘풍추상의 마음가짐으로 펜을 들었다. 이는 명나라의 문인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대인춘풍지기추상에서 나온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총 6건에 이르는 제2차 세계대전에는 처칠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통찰과 인류사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품격 있는 문장으로 새겨져 있다. 문명과 전쟁, 인류에 대한 그의 성찰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처칠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치 후대에 남기는 이정표처럼 세워놓았다. 어느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나는 즉시 불필요했던 전쟁이라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메멘토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의 이야기다. 남자는 10분밖에 지속하지 않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고 몸 구석구석에 문신을 새긴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읊조린다. 현재의 나를 알려면 기억이 필요하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 역시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추억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들을 향해 몸과 마음을 뻗어가며 기억의 고삐를 틀어지고 글을 쓴다. 기억을 덜어내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채워나간다. 서정주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내 문장을 키운 것은 파라리 기억이다. 인간은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히 기억 밖으로 도망칠 수 없다. 한마디로 행행본처 지지발처다. 간다 간다 해도 본래 그 자리. 왔다 왔다 해도 겨우 출발한 자리다. 어차피 평생 기억 속을 헤매야 한다면 난 이미 기억에 배어 있거나 언젠가 기억으로 전환될 삶의 희로애락을 몽땅 책으로 옮기고 싶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은 문장을 이끌어내는 글쓰기의 원천이 된다. 게다가 기억이라는 잉크는 흘러넘칠 순 있어도 마르지는 않는다. 돌아보면 언제나 내 책상 위로 기억이 흘렀다. 눈물을 떨구며 기억을 더듬는 손끝에서 나만의 문장이 피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쓴 책은 내 기억의 집합체이며 내 문장은 내 기억을 실어 나르는 배다. 그 배에 실린 기억이 독자라는 육지에 닿아서 내가 겪은 아픔을 이기주 작가도 겪었구나. 비슷한 슬픔의 무게를 견뎠구나 하는 공감으로 거듭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글쓰기는 비슷한 아픔을 지닌 사람에게 문장을 건네며 말을 걸어보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도 그랬나요? 한때 눈물을 다 써버릴 정도로 아팠던 기억이 있었나요? 라고 말이다.